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한동훈에게 주어진 세 개의 선택, 그 중에 최선은요 보궐선거고, 그 다음에 차선은 지방선거, 최악이 전당대회 출마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에게 세 가지 선택이 있는데 그 중에 최악이 전당대회에 나오는 거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이제 그냥 정치평론가로서 패널로서 객관적으로 보고 한동훈께 객관적으로 여론을 전달하는 겁니다. 뭐 보고 이게 따르고 안 따르고는 한동훈 측의 마음이지만 한번 참고해 보세요. 뭐 저는 어느 사람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뭐 누구는 안 돼, 이건 아닙니다. 아니, 한동훈을 지지하는 자유파 국민이 있고 많이 있고 이분들에게 우리가 함께 가야 될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재명이라는 괴물 독재 정권, 개딸 전체주의 정권을 무너뜨리려면 우리 자유파 보수가 힘을 합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냉정하게 한동훈이 저놈에게 배신자니까 진짜 꼴도 보기 싫다, 이래도 같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게 정치는 현실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정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제 현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분석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재명 괴물 독재 정권과 개딸 전체주의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는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고, 그렇다면 한동훈에 대해서도 뭐 제가 배신자라고 옛날 탄핵 찬성할 때 비판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어떻든 하나의 국민의힘 속에 있는 하나의 엄연한 또 실체를 인정해야 되니까, 뭐 제가 한동훈을 인정 안 한다고 제 뜻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어느 정치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싫은 사람들에게 다 인정하고, 그거는 한동훈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동훈계에서도 친윤 의원들이 있으면 그걸 인정하고 어떻게든 힘을 합칠 수 있는지 서로에게 머리 싸매고 연구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배척하고 상대를 제거 대상, 척결 대상으로 한다 해서 정치라는 게 어느 한편이 완전히 제거 척결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진심으로 한동훈 측에게 세 가지 선택이 있는데, 제 나름대로 논거를 가지고 세 가지 선택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은가,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동훈에게 주어진 세 가지 선택이 있는데, 세 가지 선택은 뻔하죠. 하나는 전당대회에 넣어가지고 당대표가 되는, 이렇게 되면요 다른 거는 못 나오죠. 왜냐하면 뭐 지방선거나 보궐선거는 나오기 힘들 겁니다. 본인이 이제 전당대회로 당대표니까 당대표로서 또 전체 지방선거를 책임져야 되고 자기 선거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은 이제 지방선거, 거기에 뭐 서울시장도 있고 여러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노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택은 보궐선거가 있죠. 보궐선거 많아요. 일단 계양구가 있잖아요. 계양을은 이제 이재명 지역구죠. 그 다음에 강훈식 비서실장 있죠. 강훈식은 이제 비서실장은 지역구 내놨잖아. 아산, 충남 아산. 그 다음에 또 우리 양문석 지역구도 있고 안산. 그 다음에 이상식이야 용인에 뭐 많이 날아갈 것 같아요. 지금 보궐선거는 꽤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택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건 다 인정할 거예요.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딱 한번 이야기해보자. 같은 국민의힘에 있으니 어떻게 선택할래? 한번 제가 뭐 한동훈을 비판하고 한동훈계 아니지만, 그렇게 같은 보수로서 우리 자유파로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왜? 지금 한동훈 내부에서도 전당대회 출마하는 이익이 없다. 따라서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다고 합니다. 더 갈수록 늘어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최악이라고 저는 봐요. 전당대회에 넣어봤자요 최악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요, 한번 김종인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자꾸 이준석이만 넣으라고 부추기잖아. 이준석이만 넣으면 100% 이긴다고. 자꾸 이준석이가 한동훈이 나오면 이긴다, 100% 이긴다. 그러면서 나경원, 안철수 뭐 넣으면 이긴다 하는데요, 지금 한동훈이가 출마하면요 바로 이제 김문수 후보도 출마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마 이제 그렇게 되면 아마 김문수 후보 쪽으로 모을 거예요. 나경원 의원도 본인이 독자 출마보다 김문수 후보가 나오고 한동훈 나오면 아마 김문수 쪽을 지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취재가 됩니다. 자, 그러면요. 극단적으로 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만약에 한동훈 놓으면 안철수는 무조건 논다 봐야 돼요. 안철수는. 그 다음에 김문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김용태가 또 들지 모르죠. 근데 김용태든 안철수든 한동훈 표를 뺏어갈 거예요. 오히려 이제 그 김문수 후보 쪽으로 친윤이나 대안이 없다. 이번 당대표까지는 김문수가 하자. 다음에 뭐 또 대선 때는 어떻게 5년 뒤는 모르는 일이니까 나이는 그때는 그때고 일단 이번에는 한동훈이 막으려면 김문수밖에 없다. 그때 대선 때 41이고 41% 이러면요. 결국 이제 그 한동훈이 나왔을 때 김문수가 나올 명분이 돼요. 한동훈이 안 나오면 김문수보다 고민할 거예요. 왜? 한동훈도 안 나오는데 나갈 떠밀지 않거든. 그러면 막 서로 이제 다른 젊은 분들이 나도 한번 나가자, 나도 한번 나가자. 이렇게 물갈이가 될 수가 있어요. 한동훈이가 안 나오면 화끈하게 판가리가 될 수 있는데 한동훈이 나오면 제가 보기에 김문수 후보가 그 친윤들에게 주류 측에서 김문수 후보를 거의 뭐 사실상 단일 후보로 내세울 거예요. 그럼 안철수는 넣어봤자 한동훈 표 갉아먹죠. 김용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당선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또 당선된들에게 무슨 힘이 있나요? 배지가 없는 야당 원외 대표는요, 진짜 할 일 없어요. 여당도 할 일이 없잖아요. 여당도 별로 그때 못했는데 배지가 없어서. 근데요, 배지 없는 야당 대표는요, 아무 할 게 없어요. 겨우 이제 야당이라는 게 원내 중심으로 뭐 서로 주고받는 좀 떡고물 얻어먹고 뭐 이런 거죠. 뭐 따지고 보면 야당 원내대표라는 게 야당은 원내대표 중심 돌아가지 야당이 대표해봤자 뭐 배지도 없는 대표가 무슨 힘이 있고 더군다나 그 원내대표가 송원석이잖아요. 송원석 반한동계 그러면 그 대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뭐 한동훈 아니라 한동훈 할아버지가 놓아도 지방선거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지금 쉽지 않은 거 인정하죠. 본인도 인정할까요? 정치라는 게. 뭐, 당장 지금 현재는 보면 그래요.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 한동훈이가 전당대회에 나와도 당선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당선되더라도 그 최악의 상황이다. 무슨 이게 의미가 있냐? 우리 지방선거 참패 책임지고 책임론이 뒤집었으면 진짜 정치 생명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최악은 전당대회에 나오는 거다. 이겁니다. 근데 이준석은 왜 자꾸 놓으라느냐? 놓으면 이게 한동훈을 라이벌로 생각하니까 이번에 제거해버린다. 한동훈에 나오면 이게 지면 정치 생명 끝. 이게도 뭐 쫓겨날 텐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계속 펌프질을 하는 겁니다. 이준석이는. 이게 최악의 선택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선은요. 차라리 그냥 이번에 안 놓으면요. 지방선거 나올 수 있잖아. 물론 이제 서울시장이 뭐 오시원 시장도 놓겠죠. 오시원 시장도 요즘 활발하게 행보합니다. 5번 할 수 있어요. 왜? 연속으로 3번까지 되니까. 옛날에 2번 하니까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시원 시장도 도전하고 또 뭐 나경원 의원이나 서울시장 출마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가 꼭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서울시장이 되면 상당히 차기 대권에 날개를 다는 거죠. 서울시장이 소통령입니다. 그래도 대통령 다음에 소통령이에요. 잘만 하면 국가서열 국무총리보다도 의전이 높다고 원래는 보는데 지금은 이제 좀 야당이다 보니까 존재감이 많이 약해졌지만 서울시장은 이제 그래도 차기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오시원 시장하고 경선을 한다거나 어떻게 서울시장 출마해서 노려보는 이게 저는 차선의 선택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가장 좋은 선택은 뭐냐? 바로 이제 보궐선거 나와가지고요. 그냥 배지를 하는 거예요. 한동훈도 이제 장관도 하고 검사 평생 했지만요. 배지는 못 달아봤잖아요. 솔직히 대통령을 하려면 이재명이도 배지 2번 달았죠. 성남시장하고 도의사하고. 역시 국회는 좀 거쳐봐야 돼요. 요즘은 대통령 하려면 국회의원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야면 국회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어떻게 협조하고 어떻게 서로 하는지. 근데 그거는 저는 필수라 봅니다. 이번에 보궐선거 안 놓으면요. 다음 대선까지 그럼 언제 배치답니까? 다음 총선은 한참 뒤에요. 한참 뒤라고. 이번에 보궐선거 한석을 나가서 뺏어오면요. 그 자체로 당에 큰 기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본인으로서도 보궐선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바로 재선 의원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처럼. 바로 재선 의원이 되면 다음에 차기 대권으로 갈 수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인천 계양은 뭐 아주 어려운 지역이죠. 계양은 이제 그 이재명 지역구인데요. 거기 누가 놓을지 모르겠어요. 송영길이가 지금 근데 그 보석 나왔잖아. 송영길이가 사면 복근대가 놓을지 또 이게 다른 후보가 놓을지 상당히 그 어려운 지역이니까 거기 원희룡 원래는 이제 그 장관 지역구인데 근데 원희룡 장관도 요즘 상당히 힘든 상황이에요. 양평고속도로 수사부터. 그래서 이제 그 원희룡 장관이 다른 또 이게 전략 지역으로 간다면 한동훈이 그 갈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이게 뭐 상징성 있는 지역구니까 거기 가서 이기면 대박인데 물론 이게 너무 어려운 또 사지로 가면 그것도 이게 문제는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 다음에 뭐 쉬운 지역구는 없죠. 뭐 용인은 이제 이원모 공직기강 비서관이 있는데 같은 검사 출신에 거기는 이게 좀 상대적으로 좋은 지역이긴 한데 또 이원모 의원도 갈고 닦고 잘하고 있으니 거기는 좀 그렇고 그러면 이게 또 있는 데가 아산이죠. 아산은 이제 좋아요. 왜? 충청도인데 충청도는 어디든지 해볼 만 하거든요. 큰 인물이 가면. 왜냐하면 이게 호남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큰 차이는 안 났을 거예요. 또 충청은 이제 그 어릴 때 연고도 있고 한동훈이가 이제 그 강원도에 있다가 어릴 때 아마 청주에서 연고가 있었죠. 복사, 카톨릭이 복사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쪽도 아산도 괜찮고요. 또 여러 지역이 몇 개 놓을 것 같아요. 몇 개 놓을 것 같다고.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인 지역을 택해서 출마해봐야 보궐선거 바람을 일으키면 국민의 의석도 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재명 정권의 타격도 가할 수 있고, 타격도. 그리고 이제 그 본인으로서도 의회 경험이 저는 상당히 그 필수다. 꿈이 크다면 이렇게 보는 거니 이건 제가 진심으로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또 이게 제가 비판할 때는 비판이라고 합니다. 비판할 때는 비판한다고 저는 소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탄핵을 찬성하고 계속 윤 대통령 김건희에서 공개할 때는 제가 이 비판을 매섭게 합니다. 그러나 또 이게 같은 당에 있는 훌륭한 자산도 맞아요. 서로가 인정 안 하고는 이게 공멸해요. 지금 이게 딱 친한, 반한 이렇게 두 개로 국민의힘이 쪼개져 있거든요. 어느 한쪽을 이게 서로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한동훈계도 주류 측을 인정해야 되고 주류도 이게 그 한동훈 계를 이게 어떻게든 껴안고 하나가 돼서 이게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기에 이준석 개혁신당까지도 합치돼요. 결국에 보수가 단일 대우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저의 확고한 철학입니다. 이건 누가 이게 저한테 뭐래도 저는 분열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분열되면 게 이재명 절대 견제 못한다. 쟤를 비판하는 분은 대안을 가져와라. 그럼 이게 한동훈계 깨지고 이준석계 깨지고 그럼 이게 누굴 내세워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느냐? 그 대안만 가져오면 제가 이게 토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가장 좋은 거는 지금 국민의힘의 현 주류 합니다. 친윤이다 아니다 맞더라 주류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친한동훈계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이준석계 개혁신당까지 전부 그 하나로 뭉치됩니다. 이재명이라는 괴물 독재에 맞서서 하나로 뭉치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단일 대우로 일단 나가야 돼요. 그렇게 개파 싸우면 좋아. 이건 없어질 수가 없어. 서로 싸우고 하다 보면 이거는 건전한 개파 간의 갈등도 건전한 창조적 갈등으로 성화시키게 됩니다. 창조적 갈등으로. 일본의 자민당도 얼마나 개파가 많아요. 그래도 서로 돌아가면서 개파하더라도 서로 결정적일 때 뭉치잖아요. 어느 조직이든지 파벌은 있어요. 이걸 창조적 갈등으로 우리가 성화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다 한동훈이든 이준석이든 다 버릴 수는 없는 카드입니다. 누구든지 빨리 정비를 해야 돼요. 빨리 큰 집을 여기에 이낙연 이쪽도 새민주당까지 포함시키면 더 좋고 하여튼 크면서 튼튼한 이런 새로운 집을 지어가지고 빨리 재건해야 돼요. 지금 우리 보수가 너무 지리멸렬하게 지금 사분오열돼 있잖아요. 좀 남용하지 말고 모든 게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제가 대선 끝나고 제일 먼저 반성, 저도 명색이 패널 유튜브 하면서 제 책임이 제일 큽니다. 반성부터 해야 되는데 자꾸 남 탓 좀 하지 말자고. 뭐 누가 문제고. 특히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좀 남 탓 좀 하지 말고 내 잘못이다. 자기가 잘못한 것만 이야기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진짜 한동훈한테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는
본인이 그 세 갈래 길이 있다. 이거는 이게 꼭 좀, 뭐 한동훈이가 제 방송 안 보더라도 이게 꼭 좀 전달해 주세요. 몇 명이라도 볼 거 아니에요. 진짜 제가 절박한 하나가 돼야 되는 보수 단일대오 이런 게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가 한동훈 척독이 너무 기존의 주류를 자꾸 제거하려고 없애려고 하면 안 돼요. 아니 나경원을 없애자, 윤상현을 없애자, 권성동이 없애자, 권영성도 없애라, 다 너 정견태라, 친윤 다 없어지라 이래가는 안 된다고. 그분들도 이게 다 정치하는 분들이고 다 나름대로 새가 있는 분들인데 그런다고 됩니까? 상대 공존을 인정해야 된다고. 전부 이게 제거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정치란 게 그래 됩니까? 그러면 이게 극한 대립으로 계속 지금처럼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잘못부터 하면서 좀 이게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하면서 이게 그 하나가 되는 길을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진짜 제가 진심으로 한동훈의 세갈력 일이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보궐선거를 잘 전략지역을 잡아서 그런 게 충분한 상에서 우선 배려할 거 아닙니까? 지지율이 있으니까, 한동훈 지지율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가서 그 국회로 들어가세요. 그러면서 그 이재명 정권도 견제하면서 의정 경험하고 보궐이니까 또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다음 대선까지. 그러면 이게 재선언이 된다고. 그러고 대권에 도전하시라니까. 대권 도전은 제가 뭐 한동훈 민다는 법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아직도 솔직히 말하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의리를 중시하는 분입니다. 시계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 시계 차고 방송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재명 시계는 뭐 주지도 않지만 그냥 주도 안 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런 식으로 국회 경험을 쌓아야 된다. 그게 가장 제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닌가. 상임위도 잘해서 그게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차라리 서울시장이나 한번 지방선거 행정 경험을 좀 풍부하게 쌓아서 한번 이게 대전해 보시라, 도전해 보시라. 이것도 그 차선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요, 이번에 당대표 놓았자 제가 뭐 놓은다 해서 누가 된다 저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제가 이게 뭐 한동훈 대표 당대표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래봤자 당의 그 분열만 다가오는 거예요. 아직도 이게 친윤이 주류가 있잖아요. 친윤이 다 있던 주류가 있잖아. 그러면 이게 그 당대표 돼봤자 이게 삐걱삐걱 계속 갈등만 있을 거고요. 그런데 해서 또 이게 배지가 없는 원외 야당 대표가 뭘 큰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이미 기득권 의원들은 많이 있고요. 본인이 뭘 여기서 더 하겠어요. 계속 이 갈등만 논다고. 그러다가 지방선거 또 가더니 뭐 이게 됩니까? 이렇게 분열돼 있으니 이래가는 안 되거든. 그러면 이게 또 참패한다고. 뭔가 이게 새롭게 출발해서 하나가 돼서 새롭게 판을 짜야 좀 해볼 만한데 이래가는 또 한동훈이가 대표되면 또 그게 안 돼. 아예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최악의 선택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만약에 한동훈 안 놓으면요. 그러면 이게 김문수도 안 놓을 거라고. 그럼 이게 뭐 누가 젊은 사람 놓으면 또 어때? 뭐 저는 뭐 김용태도 문제는 있다 보지만 김용태가 이게 뭐 대표까지 까면 되느냐. 저는 문제는 많다 봐요. 계획 안 가지고. 그럼 이게 더 밑으로 가면 또 다른 의원들 많잖아요. 설마 이게 뭐 당대표 할 사람이 없겠습니까? 내려가면 이게 또 많이 있다고. 우리 실제 고민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 그냥 물갈이 한번 할 수도 있는 거고, 새로운 이게 사람이 안 나오면 한동훈이 일단 불출마하면 도민으로 옛날에 다선이나 또는 김문수 후보는 놀 명분도 약하고 안 놀 수가 있거든요. 한동훈 안 놓으면. 한동훈이 놓으면 이게 한동훈을 막아야 된다는 명분으로 뭉칠 수가 있다고. 그게 아니면 또 이게 완전하게 물갈이 새 판을 짤 수가 있거든요. 저는 새 판을 한번 짜보자. 이런 게 입장이에요. 안철수로도 안 돼요. 안철수로도. 아마 이제 누구도 너무 사오선 막 매일 놓는 그 사람이 이게 이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나경원 의원도 고민할 거예요. 본인도 이게 이번인데 아니다. 윤상현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안철수, 윤상현, 나경원, 김문수, 한동훈 이런 분들이 안 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 밑으로 확 그냥 한번 이게 물갈이 할 수 있는 당을 새롭게, 젊게, 새롭게 한번 이게 판을 바꿔버리는 이런 계기가 되는 전당대회가 될 수가 있다. 따라서 한동훈 대표는 이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고민해 보시고 진짜 이게 본인이 안 넣어도 본인이 지지하는 뭐 배현진이든 누구든 내밀면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를 내세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선의의 경쟁을 하자 이거죠. 누가 될지. 이런 식으로 새 판을 짜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이거는 그냥 비난을 위한 비난이 아니고 제가 이게 뭐 다른 꼼수나 다른 의도 이번에 전당대회 못 놓게 해서 누구를 당선시키는 이런 의도가
아니고 진짜게 제가 순수한 어떻게든 이게 국민의힘을 살려야 되겠다. 재편회가 확 물갈이 확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게 개보색이 좀 열보도 좋고요. 이렇게 확 그냥 한번 바꿔보자. 이런 게 진짜 국민의힘을 살리겠다는 절박감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꼭 한번 이게 참고를 숙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